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국방 논평 꼭지고요. 지난 국방 논평 시간에 그 K9 자주포의 그 개량형 이제 20년대 후반부터 이제 개량형으로 바뀌게 되기로 예정이 돼 있죠.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그 K9 자주포 아마 우리가 어떤 탄종을 쓰는지, 어떤 탄들을 쓰는지, 또 사거리는 어떻게 되는지, 또 전술적으로는 어떻게 운용하는지 종합적으로 다루는 내용들은 별로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크게 관련된 정보를 조금 모아봤습니다. 우리 이제 민간인 수준에서 알아도 되는 정도까지겠죠. 내용은. 자, 이 보면은 이게 한화에서 나온 자료인데 K9 자주포, 현대 자주포입니다. 개량이 아니고 현대 자주포가 쓰는 탄종이에요. 제가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국내에서 개발된 탄종이고 당연히 사거리도 더 깁니다. 앞에 M107하고 M549A1 이거는 아마 미국제 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BBHE, RAP 이런 용어들이 나와요. 자주 보실 건데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처음이신 분들,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BB 하면 이렇게 베이스 블리드라고 그래가지고 베이스라면 바닥이잖아요. 블리딩 하면 이렇게 이제 뭘 빼낸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피가 흘린다 할 때 블리딩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항력 감소탄이라고 그래요. 이제 포탄의 모양이 앞은 이렇게 유순행이지만 뒤에까지 유순행은 아니잖아요. 뒤에는 뭉툭하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이제 맴돌이가 생기는 거죠. 기류가. 그러면서 속도를 떨어뜨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맴돌이가 생기는 부분에 그래서 가스를 발생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맴돌이가 생기지 못하게. 그래서 뒤로 잡아당기는 힘을 줄이는 거죠. 그래서 포탄이 더 멀리 날아가게 하는 거. 그걸 비비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게 지금 국산에서 개발한 게 K307 비비탄. 사거리가 40km 조금 넘는 걸로 나오고 있죠. 여기서 HE라는 것은 이제 하이 익스플로시브라고 그래가지고 고폭탄입니다. 일반 폭탄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에 대응하는 개념이 이제 155mm 포탄 같은 경우는 이중 목적탄이 있습니다. 그건 조금 뒤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 제일 멀리 날아가는 게 50km 이상 날아가는 게 현재 K315탄이 있어요. 이건 HE탄, 그러니까 고폭탄인데 RAP, 랩탄이라고 하죠. 랩탄이에요. 랩탄 이거는 뭐냐면은 항력 감소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수동적으로 뒤에 와류가 생기는 걸 방지해 주는 그런 이제 작동 방식이었는데, 랩탄은 포탄 내부에 로켓 추진제가 들어있어요. 고체 추진제가. 그래서 그걸 태움으로 인해서 한 번 더 밀어주는 거예요. 물론 와류 제거도 되겠죠. 가스가 나오는데 강한 가스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추력을 보태주는 것이죠. 그래서 멀리 날아가는 거죠. 그게 랩탄입니다. 이렇게 이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저 두 개가 이제 우리 주력으로 쓰는 거고, 사거리도 40km 이상, 50km 이상 나오는 것들이죠. 자, 그래서 K307 좀 전에 나왔던 겁니다. 이게 이제 비비탄 말씀드렸죠. 뒤로 가스 발생기를 통해서 뒤에 와류 발생을 저해해서 더 멀리 날아가게 하는 거. HE 고폭탄이죠. 또 풍산에서 개발한 겁니다. 풍산 항력 감소탄이에요. 155mm 탄이고 모습은 오른쪽과 같고, 여기 보면은 155mm 탄에 무게가 어느 정도인지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길이가 835mm고 1m 좀 못 미치죠. 나는 이 정도 되는 탄이고, 두께는 당연히, 직경은 당연히 155mm고 무게가 46kg이 넘어요. 성인 남성이라면 무리하면 몇 개는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옮기는 게. 근데 그거 이상 들면 무리 가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이게 항력 감소탄, 비비탄이라고 했잖아요. 자, 이게는 그 핀란드 쪽에서 나온 그 동영상 제가 캡처한 건데, 지금 포탄을 두 발 연속 발사, 급속 발사를 한 거예요. 자, 두 발째가 보이죠? 뒤 하얀 점. 저게 이제 두 발째예요. 첫 번째 탄은 이미 멀어져서 보이지 않습니다. 뒤에 연기가 따라가죠. 분명히 추진제, 로켓탄 같은 연기가 아니에요. 저게 이제 가스 발생기를 통해서 항력을 감소시키고 있는 연기예요. 자, 그렇게 실제 모델을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아까 보신 이제 풍산 항력 감소탄인데 같은 사진이고 빨간색 표시한 부분이 좀 다르죠. 여기 보면 이제 사정거리가 나오죠. 사정거리 맥시멈 레인지하고 나오는데 41km입니다. 41km 될 수도 있고 33.4km가 될 수도 있어요. 포구 초속도 더 빠르죠. 이건 900m대 초속, 위에는 830m대죠. 자, 그 차이가 어디서 오느냐? 장약에서 오는 거예요. 밑에 게 사정거리가 길죠.
K676 장약을 최대치로 넣으면은 41km까지 날아간다는 거예요. 예. 프라임을 것은 뇌관이고 뇌관의 방식은 타격에 의한 방식이다. 퓨저 신관은 뭐 PD K519 형식이다. 뭐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예. 패킹을 보면은 K307 타는 8발들이로 한 묶음으로 이제 포장이 된다. 8발 다 합치면 약 390kg이나 된다. 사람의 힘으로는 들지 못하겠죠. 예. 자, 그래서 좀 전에 언급된 K676과 장약이에요. 모듈 형식으로 되어 있고 이거는 모듈이 2개짜리예요. 이제 2개를 붙여서 한꺼번에 발사시키거나 아니면 떼서 하나만 발사를 하거나 하나로 해서 최대치로 발사를 하면 20몇 킬로 날아가겠죠. 예, 2개를 다 합치면 아까 40몇 킬로 날아갔죠. 예, 그 비비탄 같은 경우에 여기도 보면 무게가 이 장약이 2개를 합치면 16kg이나 돼요. 즉 155mm 탄을 하나 발사하기 위해서는 탄 자체가 43kg이었고 장약이 16kg이니까 합이 약 60kg이에요. 그래서 152mm 포로 오게 되면은 자동화 없이 수동으로 이걸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무게를 비교해 보더라도. 자, 그래서 장약을 한번 바꿔요. 이거는 기존에 쓰이고 있는 것 같고 이게 지난 시간에 언급됐던 둔감 장약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둔감 장약은 지금 빨간색으로 포장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표면이. 그 다음 이제 국내용 사진은 없어서 제가 미국 거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로켓 보조탄, 아까 말씀드린 랩탄이에요. RAP로 되어 있던 거. 그래서 이걸 보시면서 원리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포탄 내부에 밑에 보시면 고체 연료, 로켓 연료가 들어가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약간 직육면체 형상으로 생겼죠. 저기 불이 붙으면서 그냥 우리 로켓탄 쏘는 것처럼 다연장포에서 추진제를 추가로 하는 겁니다. 1차적으로 장약이 추진을 하고 날아가면서 로켓이 점화되면서 다시 추가로 추진을 하고 그래서 비비탄보다는 사정거리가 긴 것이죠. 자, 그 다음 이거는 어디서 나온 자료인지는 모르겠는데 출처는 요 밑에 있는 그 이글루스닷컴이라는 데서 가져온 거예요. 찾기가 좀 어려웠던 자료인데 여기에 보면 제가 이 자료를 왜 굳이 가져왔느냐면은 여기 보면 K310 빨간 동그라미 친 겁니다. BBDPICM이라는 포탄의 종류가 이게 등장을 해요. 이게 집속탄 종류이기 때문에 국내 자료에서는 잘 공개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앞에 K30 뒤에 보이는 K307, K315는 좀 이제 설명드린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K310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우리 K9 자주포가 쓰는 탄종이니까. 예. 자, 이 형식은 앞에 BB자가 붙었기 때문에 이거는 항력 감소탄이에요. 가스 발생기를 통해서. 그 다음 DP는 두얼 퍼포스예요. 이중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 ICM이라는 것은 영어로는 사뭇 단순해요. 그러니까 개량된 일반 폭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핵심은 DP입니다. 이중 목적이라는 것이죠. 무엇이 이중 목적이냐. 이제 이게 K310탄의 핵심이겠죠. 예. 그래서 이것도 우리 국내 그림이 없어서 미국 그림을 좀 가져와 봤어요. 이게 핵심은 이 듀얼 퍼포스탄의 핵심은 뭐냐면은 안에 자탄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집속탄. 아까 앞서 잠깐 말씀드렸죠. 저런 자탄이 여러 개 들어있는 것입니다. 몇 개 있는지까지는 공개된 정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중 목적이냐? 낙하산 타고 펼쳐 내려오죠. 저 안에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성형 자격탄이에요. 그래서 장갑 차량에서 나오는 적외선을 감지합니다. 그래서 그 방향으로 틀면서 위에 보면 이제 짐볼처럼 되어 있죠. 틀면서 상부 장갑을 뚫는 거예요. 지금 K9용으로 쓰는 K310탄 같은 경우는 이게 신형인데 장갑을 약간 10cm 정도까지 뚫을 수가 있대요. 상부 공격을 해서 10cm를 뚫는다면 웬만한 탱크는 다 뚫린다고 보셔야 됩니다. 성형 자격탄이 들어있고 안에는 당연히 이중 목적이기 때문에 입만 살상형으로도 됩니다. 파편이나 안에 구슬이 들어있을 수 있죠. 그래서 먼저 장갑 차량이 발생을 하면 천천히 낙하산 타고 내려오면서 앞에 틀 수 있는 거죠. 짐볼이 있으니까 상부 공격을 하고 장갑 차량이 없는 경우에는 지상에 낙하해서 그냥 폭발하면서 일반적인 고폭탄으로서 작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살상할 수 있는 면적이 뭐냐? 안에 자탄의 개수는 공개되지 않은 것 같아요. 살상할 수 있는 면적이 가로 70m, 세로 70m 의 면적을 살상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K9 포대는 6개의 포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럼 6개의 포가 동시에 발사를 하면은 가로 500m, 세로 500m 지역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독일 2차 세계대전 때 독일 소련 전차전 같은 거 보면 그 평원에서 이렇게 탱크 부대하고 이렇게 보병 부대가 같이 진격하는 그 장대한 평원 위에 풀밭 위에서 그런 장면을 많이 보게 되는데, 그런데 최적화된 포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갑 차량도 있고 보병들도 있는데 개활지라서 숨을 곳도 없는 그런 곳. 그러면 계산대로 6개 포대가 한 번에 발사를 하면은 가로 500m, 세로 500m를 절밀할 수 있는 것이죠. 급속 발사를 하면 15초 만에 3발을 쏠 수 있어요. 그럼 15초 만에 가로 1.5km, 세로 1.5km 지역을 15초 만에 초토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K9 자주포 한 개 포대가. 그래서 집속탄이 무섭다는 거고, 우리나라는 거기 확산 조약에 가입이 안 돼 있죠. 그래서 공군용 집속탄은 더 위력이 막강할 겁니다. 아마 포탄이 훨씬 크니까. 그래서 K9 용 집속탄도 위력이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서부전선 같은 데서는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겠죠. 개활지가 많은 곳에서는. 자, 이게 이제 현재까지 사용되는 포탄이고, 미래에는 어떤 포탄을 우리가 고민하고 있느냐, 그걸 한번 살펴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관측 포탄입니다. 이거는 저 밑에 집속탄이 달려 있는 게 아니고 성형자격탄이 달려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EOIR 시스템이 달려 있는 거죠. 그래서 천천히 내려오면서 적의 상황을, 주변 상황을 살피면서 그거를 우리 쪽에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추가적인 공격이 어디로 행해야 될지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죠. 정찰용이죠. 이런 관측 포탄도 지금 풍산에서 현재 개발 중인 게 확인이 되고요. 뭐 시제품까지 나왔으니까 거의 준비가 된 게 아닌가.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없어 보여요. 이미 집속탄에서 다 쓰던 기술이거든요. 단지 앞에를 성형 자격탄에서 센서, EOIR 센서로 쓰면 되는 것이죠. RCWS에 들어있는 거, 무인기에, 소형 무인기에 쓰는 것부터 해서 이미 많이 일반화된 기술이죠. 가격도 비싸지 않을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공중의 지원 없이 거의 한 50km 정도까지를 포탄 한 발로, 포탄 몇 발로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그 상황을. 수색대 보낼 필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단, 사단에 가면 다 수색대 이름이 있고, 군단에 가면은 또 특공 연대라고 있잖아요. 상황에 따라 연대, 대대, 중대 이렇게 돼 있지만, 그런 게 멀리 적진 가까이 가서 화력 유도, 그 장병들 첫 번째 임무거든요. 그런 작전에 따른 희생을 많이 줄일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겠죠. 자, 그 다음 좀 이제 이거는 조금 더 초기인 것 같은데, 이것도 열심히 개발 중인 것 같아요. 이거는 활공형 포탄이에요. 기존 시스템에서 사거리가 100km 정도 나오는 거니까 이게 향후 우리가 포신이 지금 52 구경장에서 58 구경장이 지금 준비 중인 거잖아요. 30년대에 가면. 그럼 사거리는 이거보다 훨씬 길어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50% 이상 더 길어진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150km 이상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대로 진척이 되면은.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날개가 접혀 있다가 발사가 되면 이거는 그냥 고각으로 발사하는 겁니다. 가장 높이 올려서 그 다음부터는 높은 고도에서 떨어지는데 날개가 펴지면서 활공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비행기에서도 KGGB라고 그래서 활공형 포탄을 쓰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장거리를 날아가기 때문에 앞에 내비게이션이 있어요. 항법 장치가 GPS나 관성 항법 장치가 붙어 있어요. 그리고 뒤에 이제 이 앞에 있는 큰 날개는 그냥 양력을 제공하는 용도로 쓰이는 것이고, 글라이더처럼 이 방향 제어는 뒤에 보시죠. 꼬리 날개들이 핀이 하는 것입니다. 거기 모터가 있어가지고 방향을 이렇게 바꾸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장거리에서 정밀 타격이 가능하다. 그러면서 상당히 대단한 무기 체계다. 150km에서 200km를 타격할 수 있다고 봐지는 것이거든요. 30년대에 들어가게 되면은. 기존 체계로도 사거리가 100km 나오는 거니까. 자, 이거는 이제 미국에서 지금 이제 배치가 된 엑스칼리버랑 좀 비교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사실 엑스칼리버는 사거리가 50km 정도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건 활공형이 아니거든요. 보시면 날개가 작잖아요. 그래서 52 구경장에서 50km 나오는 거니까 현재 K9 포신하고 같습니다. 여기도 당연히 앞에 이제 GPS하고 IMU가 들어있는 것이죠. 예. 이게 한 발당 지금 뭐 한 1,000만 원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예.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죠. 우리 이제 자주포 숫자가 몇 대인데, 그래서 국산화하면서 그런 부분 가격이 많이 다운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사거리도 길면서. 예. 자, 이거는 이제 운용 방식에 대한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최대한 고각으로 씁니다. 가급적 높은 고도로 올린 다음에 그 다음부터 날개를 펼쳐서 활강하면서 떨어지는 거예요. 예. 이제 대충의 그림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예. 그래서 일반적인 그 HE탄이나 뭐 BB탄보다는 사각이 훨씬 높죠. 예. 그 다음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장점이 몇 개가 생기는데, 첫 번째는 이 탄두의 궤적이 탄도탄 궤적이 아닌 거잖아요. 예. 그래서 상대방의 그 대포병 레이더가 발사 원점을 찾기가 어려워집니다. 추가의 다른 자산들이 같이 붙어야 돼요. 예. 뭐냐면 탄도학적으로 역산을 해서 위치를 찾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런 점에서 저게 대포병 레이더에 바로 즉각적으로 탐지되지 않는다는 부분에서 발사자의 생존성을 향상시킨다는 부분이 첫 번째 장점이 될 것 같고, 두 번째 장점으로 언급할 수 있는 것은 명시적으로 이야기를 하지는 않는데, 우리가 KGGB 비행기에서 활공탄을 내렸을 때 가장 큰 장점이 뭐였습니까? 어떤 산에 후사면을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글라이드니까 이거는. 네. 그거는 지금의 155mm 포병이나 그 어떠한 국사 포병은 이룰 수 없는 목표였어요. 산의 반대편 사면을 공격하는 것. 예. 그런데 이게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글라이딩을 하게 된다면 이렇게 돌아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늘에서 떨어지는 KGGB처럼. 예. 자, 그렇게 되면은 그 산악 지형이 많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는 이 포탄의 활용도가 엄청나게 올라갈 것 같아요. 예. 수출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도 이런 포탄을 구축하는 것이 K9 자주포의 전체적인 가치를 상당히 올리는 부분이 될 것 같아요. 더 매력적인 상품을 만들 수 있는 것이죠. 예, 국방 무기 시장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예.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그 전술을 운용하는 부분에서 TOT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운용되는 건지 정확하게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꽤 있으실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이게 이제 영어로 되어 있는데 Time on Target이라고 되어 있는데, 포탄을 한 차량이 동시에 여러 발 발사하는 겁니다. K9 같은 경우는 3발까지 가능하다고 제 원상으로 제시는 하고 있어요. 자, 3발을 쿵쿵쿵 쏘는 겁니다. 이렇게 다른 고각으로. 그러면서 시간을 그렇게 조정을 했어. 고각을 조정을 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높은 고각으로 쏘겠죠.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 다음 중간 고각, 그 다음 제일 낮은 고각으로 쏘겠죠. 그럼 가장 시간이 적게 걸리니까. 그래서 세 포탄이 한 지점에 동시에 탄착을 하는 겁니다. 예, 그게 TOT입니다. 원래 뭐 TOT라는 개념은 여러 포에서 동시에 포탄이 한 지점에 떨어진다는 그런 의미로 사용된 거예요. 예, 왜냐? 초탄이 즉 지역에 떨어졌을 때 가장 강력한 피해를 유발할 수 있어요. 그 다음 후속탄이 떨어지게 되면은 상대방이 기동을 할 수 있는 전력이면 그 자리를 회피하게 돼 있고, 기동할 수 없는 전력이라면 은폐를 하게 돼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초탄이 떨어지고 둘째, 셋째 이어지는 포탄에서는 상대방이 줄 수 있는 타격력이 급격히 저하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 포에서 발사한 포탄이 동시에 떨어지게 하는 것이 상대방한테 가장 강력한 타격을 입힐 수 있다. 상대방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첫 번째 떨어지는 포탄의 숫자를 많게 해야 된다. 이게 TOT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우리 K9에서 말하는 TOT는 자주포 한 대로서 TOT를 할 수 있다는 거죠. 3발까지. 즉 그러면 K9 한 개 포대에 6개 6문의 포잖아요. 각각 TOT를 하게 되면은 포당 3발씩 한 포대 전체로 치면은 18발의 포탄이
몇 초 상간 내에 거의 동시에 착탄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6발 순차적으로 쏘는 것보다 18발이 한꺼번에 날아가서 떨어지는 게 훨씬 살상력이 크다는 것이죠. 상대방한테 입히는 타격이. 상대방이 회피할 시간을 주지 않으니까. 예. 자, 그게 이제 TOT 사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가능한 것은 장략이 같으면 말이 안 되겠죠, 이게. 예. 같은 장략을 썼는데, 추진제를 썼는데, 고각을 달리하면은 같은 목표물에 떨어지지가 않겠죠. 사거리가 다 달라질 테니까, 고각에 따라서.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지난번 자료에서 가져온 사진입니다만은, 모듈 장략을 쓰는 거예요. 장략의 개수를 조절하는 거죠. 예. 그래서, 가장 멀리 가는 사각으로 쏠 때는 장략의 숫자를 줄이고, 가장 사거리가 짧게 나오는 고각을 선정했을 경우에는 그때는 장략의 숫자를 늘려서, 예, 그걸 이제 컴퓨터가 자동으로 해주는 것이죠. 예, 자동으로 사격 통제 장치가 고각과 장략의 비율을 맞추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포병들의 숙련도만 따라가 준다면은 세 발이 한꺼번에 떨어지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뭐 15초에 급속 사격을 하면 세 발까지 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 세 발이 한 지점에 동시에 떨어지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개량형으로 가게 되면은 그거를 이제 전부 다 자동화 시스템이 그걸 하겠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우리 TOT 사격의 원리와 왜 그런 방식을 사용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려봤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